안녕하십니까.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 글로벌 운용팀 이승우 애널리스트입니다. 금일 세미나로 설명드릴 주제는 5G 산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언택트 사회가 추구되면서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었습니다. 국내 데이터 트래픽 추이를 보았을 때 작년 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사회를 전환을 위해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국가들은 5G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5G는 단순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만 제공하는 것만 아닙니다. 5G는 기존 이동통신의 단순한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윤곽 서비스와 첨단 단말 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글로벌 5G 투자의 선두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5G 투자를 주도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5G 네트워크에 7,823억 위안 약 하나로 131.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요 지역에 5G 관련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 후베이 지역 등 5G 인프라 기반 스마트 공장, 커넥티드카, 스마트 에너지, 교육 의료 등을 활성화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5G 투자 현황의 경우 지난해 투자가 미미하였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으로 인한 시장 주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버라이전은 물론 T모바일도 5G 투자를 본격화할 것입니다. 미국 전역의 기지국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5G 통신 점유율을 2020년 4%에서 2025년 46%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고주파수 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추진하였고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주파수 경매를 통한 현실적 5G 실현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선 네트워크에서는 초고속 유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고속 인터넷 브로드밴드 사용 가능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G 투자 활성화에 따라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G 진행 단계는 5G망 구축과 함께 단말기 보급과 네트워크 백폭망 고도화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5G망 구축, 단말기 부품 보급, 네트워크 백폭망 관련 장비 업체가 성장할 것입니다. 5G망 구축과 네트워크 백폭망 관련 주요 업체로는 삼성전자,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등이 세계 4강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부품 보급 업체로는 퀄컴과 스카이웍스가 성장 중에 있습니다. 퀄컴은 애플 신규 아이폰 12에 동사 5G 모뎀을 독자로 공급하면서 2020년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35% 성장하였습니다. 스카이웍스 또한 주요 중국 소재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2020년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16% 성장하였습니다. 이번에는 5G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대량 연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5G는 유무선 차이가 없는 대용량 고속 데이터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저전력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IoT 통신 환경을 제공합니다. 5G는 5G의 세 가지 기술 특징을 하나의 기술과 망으로 제공하는 옴니 커넥티비티 기술입니다. 5G의 세 가지 기술 특징은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초고속 기술로 더 큰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해 초고화질 영상, VR, AR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 기반 콘텐츠 이용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초저지연 기술로는 즉각적 응답과 반응이 필요한 원격 의료, 자율주행차 등에 이용되어 지연이 없는 실시간 서비스를 구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연결 기술로는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단말과 센서의 수를 증가시켜 대규모 IoT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5G 인프라로 혁신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산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G 초고속 특징으로 AR, VR 등 실감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향후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G 초고속 스피드와 실시간 데이터 전송으로 사용자에게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한 실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감 콘텐츠 세계 시장 규모는 2023년 3,641억 달러로 연평균 5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감 콘텐츠 활성화로 개인의 삶 측면에서만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과 공공사회 측면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경제산업 측면으로는 산업 현장의 능률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공공사회 측면으로는 재밌고 실감나는 교육 훈련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5G 초고속의 전송 속도와 초저지연 특징을 통해 실감형 클라우드 게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게임 시장 패러다임을 변화를 줄 것입니다. 클라우드 게임은 게임 다운로드 설치 없이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단순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고품질 게임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제공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SKT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와 협업을 하여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월 17,000원 서비스 이용료로 약 500만 원어치의 게임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게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G 상용화와 제조 영역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하여 공장의 자동화를 넘는 지능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공장 내 각종 설비를 초연결하여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을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향후 공장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5G 인프라 환경에서 VR, AR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공장을 제어하고 사전에 설비 고장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G 인프라 기반 스마트 팩토리 운영은 검사 소요 시간을 57% 단축시키고 판정 정확도를 99.5%까지 올리며 인력 효율화를 50% 수준까지 올립니다. 마지막 예로 5G 3대 특징 기술은 자율주행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에서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 5G의 기술적 특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5G 초저지연 특징 기반으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속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합니다. 또한 5G 초연결 특징 기반으로 주변 사물과 통신하여 주행 정보, 도로 상황 등을 빠르게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5G 초고속 데이터 기반 AR, VR 등 대용량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차 안에 휴식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G 인프라로 인해 여러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면서 5G가 창출할 글로벌 경제 가치는 2035년까지 약 13.2조 달러를 예상합니다. 국내 또한 2030년까지 5G 발전으로 인해 약 47.8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자동차, 제조, 미디어 영역이 전체 경제적 가치의 절반 이상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토록 5G 투자가 가속됨에 따라 통신주는 물론 5G 인프라로 부상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IoT 관련주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주는 전년 대비 27% 상승하였고, 미국 기술 통신주는 전년 대비 18%, 선진국 사물 인터넷 관련주는 전년 대비 33%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가장 5G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5G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신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감시 솔루션 제공업체인 하이커비전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결합하여 고도화된 스마트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이 기술력은 스마트 시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정밀지도 서비스 제공업체인 나브인포는 5G IoT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정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데이터로 가치가 커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G 산업은 4가지 꼭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5G 기술은 미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5G 3대 특징인 초고속, 초저지연, 대량 연결로 도시의 인프라, 산업 현장의 자동화, 엔터테인먼트 경험 등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택트 사회가 추구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가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5G망 및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5G가 산업 전반을 재창조하여 사회 경제적 가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발전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적 가치는 2035년까지 13.2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G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5G 대중화를 위한 중저가 요금제가 도입이 필요하고 5G 융합 서비스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며 조기 실현 가능한 5G 서비스, VR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킬러 콘텐츠 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5G 산업 동향 내용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 글로벌 운용팀 이선우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자율주행 기술 및 로보택시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2020년도 약 650% 정도 상승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8일 기준 시가총액이 약 600조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중 1위 기업인 테슬라는 2위 기업인 도요타 대비 시총이 2.7배입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자동차 제조사 중 가장 높을 때 3분기 누적 테슬라 자동차 생산량은 약 33만 대로 타사 대비 자동차 생산량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이 낮지만 시총이 높은 테슬라의 가치는 전기차 제조뿐 아니라 테슬라의 자체적인 자율주행 기술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올해 10월 제한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완전 자율주행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21년도에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전기차에 AI 기술이 접목되어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되면서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승우 대리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5G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5G 기술 발달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면서 자율주행차가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5G와 AI 기술의 발달로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꾸게 되면서 디스럽트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자율주행 관련 부품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 중인 산업으로 2030년도 시장의 규모는 60조 원, 10대 중 1대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 성장에 앞서 현재 시점에서 자율주행 기술 관련 우선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전기차 및 부품 시장입니다. 자율주행 적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시장이 앞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와 같이 주요 부품인 배터리, 센서, 라이더, GPS 등의 ADAS 시장도 우선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와 자율주행의 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4가지의 이점을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사고를 우리 일상 속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94%의 교통사고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중앙선 침범 등의 부주의에서 발생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실수를 감소하여 도로 안전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비율이 8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운전 시간을 감축시키기 때문에 차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등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들에게 운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율주행 기술의 도움으로 보다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차는 전기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연료 및 연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일상에 가져올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가장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는 로보택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될 때
가장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로보택시 부문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Mobility as a Service, Autonomous Ride Service 등과 함께 쓰이기도 하는 로보택시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개인 차량보다 더욱 빠르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개인 차량 대비해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고 전기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비와 보험료를 절감하여 유지 비용이 낮습니다. 투자 기관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로보택시가 상용화되었을 때 마일당 비용은 26센트로 차량을 소유하는 비용 대비 절반, 일반 택시 비용 대비 10분의 1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보택시는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개인 소유 자율주행 차량 대비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이며 2030년 자율주행 시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로보택시 서비스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인 제너럴 모터스와 테슬라가 현재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시가총액 약 64조인 자동차 제조사로 2016년도 혼다와 협력하여 기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크루즈 오토메이션을 인수하고 자율주행 사업 부문 GM 크루즈를 설립하였습니다. 2020년 1월에 첫 자율주행 운행 셔틀인 오리진을 공개하였고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험 운전 중인 180대 중 5대는 안전요원 없이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기업인 테슬라는 시총 약 600조인 전기차 제조사입니다. 자율주행 사업 부문인 오토파일럿을 2014년도에 처음 공개하였고 궁극적으로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우버와 비슷한 차량 공유 서비스를 구축 후 로보택시를 2021년도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스차와 같이 테슬라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차와 개인이 소유하는 테슬라 자율주행차들을 로보택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자율주행 차량 제조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까지 수직 계열을 통해 가격적인 우위를 보유하는 것이 테슬라 로보택시의 목표입니다. 테슬라와 GM 등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존의 차량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미국과 중국에서 빠르게 개발 중인 기술 제공 업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업인 알파벳의 웨이모와 바이두의 아폴로가 비교적 빠르게 개발 중입니다. 웨이모는 2009년 설립되어 현재 세계 최초로 무인 로보택시를 미국 애리조나에서 운행 중입니다. 10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로보택시 상용화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고 기후 변동이 적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이외에 사계절이 뚜렷한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자율주행 시험장 구축을 준비 중에 있어 날씨 리스크를 대비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두는 아폴로라는 사업 부문을 2017년도에 설립하여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목표로 23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주요 도시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무인 로보택시 무료 시승을 진행하여 출시 당일 예약이 약 26,000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이두와 알파벳과 같은 IT 기업들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준비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디, 리프트, 그리고 우버가 각기 다르게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버인 디디 출시는 2016년 상해에서 무료로 지정된 지역을 다니는 로보택시 시승을 시작하였습니다. 운행 지역 교차로 등의 통신 장비 설치 후 교통 정보를 전달하는 등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디디 출시는 자동차 업체인 BAIC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년까지 100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국의 리프트도 기업의 신뢰도 높은 브랜드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기업들과 협업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는 자율주행 기업인 앱티브와 협업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2020년 2월 기준 10만 건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부터 리프트는 현대차와 앱티브가 합작 투자한 모셔널을 통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더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버는 자체적인 첨단 기술 그룹 ATG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개발 회사인 오로라 이노베이션에 우버 ATG 지분을 매각하고 ATG에 약 4천억을 투자하므로 26% 지분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버와 같은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관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정부의 용인과 사람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시장에 있어서 정부 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자율주행 시장은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에 자율주행 관련 7개의 회사가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위한 도로주행 허가를 받았고, 미시간주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전용 도로 건설 예정이 있는 등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로보택시 관련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 기업들이 로보택시 서비스 제공 후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자율주행 차량을 많은 도시의 일반 도로에서 편리하게 테스트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 중국 자율주행 전용 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착공을 하여 자율주행 차들이 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돌입했고, 2025년 레벨 2와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 침투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는 이미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의 허가를 받아 여러 기업의 로보택시가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한 개 라이선스를 보유할 시 5대의 차량을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수립으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가 현실에 가까워지고 사람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산업이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5G 인프라 구축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전기차에 AI 기술이 접목되어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여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우호적인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중 로보택시는 기업들이 빠르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 플랫폼 선점이 관건입니다. 이상으로 자율주행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